65페이지부터 풀이합시다. 자, 65페이지 18번이에요. 정리는 안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정리 그대로 볼 거고 어려운 거 아니었잖아. 그지?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정리 없이 풀이만 합시다. 18번입니다. 65페이지 18번 봅시다. 방정식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져 있네요. 방정식의 유리수가 아닌 모든 근의 합이 a 플러스 b 루트 2일 때 유리수 ab의 합을 구하여라. 유리수가 아닌 모든 근의 합이야. 그죠? x제곱 마이너스 8의 절대값 x 있고 다음 플러스 4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 요 방정식이에요. 맞죠? 얘를 풀 거야. 풀 거죠? 자, 풀겠습니다. 얘 절대값 x고 뒤에 있던 n은 x-1의 제곱의 제곱근이 있어요. 그죠? 다시 얘기하면 x제곱 마이너스 8 절대값 x 플러스 4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과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니? 이해되나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리고 절대값이 나와 있습니다.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야 되고요. 잘 보세요.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일 때. 그 다음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일 때. 이렇게 놓고 봤더니 잘 봐. x가 0보다 작을 때가 있고요. x가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x가 1보다 크다일 때가 있습니다. 맞니?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 거예요. x의 범위가 0보다 작을 때 하나랑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하나랑 1보다 클 때 하나. 맞지? 그래서 우리가 풀 범위는 3개로 정리를 해야 돼. 알겠습니까? 자, 이 형태로 우리가 쉽게 하는 건 요거예요. 잘 보세요. 방금 전에 했던 것은 기준이 되었던 게 얘가 0 되는 값 0이랑 얘가 0 되는 값 1입니다. 맞죠? 해서 0보다 작을 때, 사이, 클 때 요렇게 나왔잖아. 맞니? 똑같아.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적고 사이, 왼쪽, 오른쪽 요렇게 3가지 범위로 보면 돼요. 이해돼? 절대값이 하나 있으니까 범위는 2개가 나왔죠. 절대값이 2개 있으면 범위는 3개가 됩니다. 절대값이 3개가 있으면 범위 몇 개일까요? 4개 나옵니다. 맞니? 그걸 이용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할게요. 큰 애부터 할게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수 나옵니다. 그럼 8x 그대로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수 나와요. 4x-1은 0으로 정리. 됐니? 다시 한 번 더 풉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으로 정리. 됐나요? 이 방정식을 풀 거예요. 이 방정식은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 이용할 거고 방근의 공식 이용하면 되겠죠? x의 개수가 짝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얼마죠? 루트 8 2루트 2예요. 2루트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니? 자, 잘 푼 거예요? 못 푼 거예요? 잘 푼 거야? 못 푼 거야?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x의 값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플러스일 때 하나, 마이너스일 때 하나, 2개가 나와 있는데 잘 보세요. 맨 처음에 우리가 범위를 뭐라 적었냐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찾으래. 맞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래서 2 플러스 2루트 2는 당연히 2보다 큰 수죠. 2 마이너스 2루트 2는 2보다 작은 수. 심지어 음수네. 맞죠?
범위 안에 니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외예요. 범위를 정해놨으면 그 범위에 나오는 해만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하는 첫 번째 해는 2 플러스 2 루트 2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뭐랬죠? 0과 1 사이랬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며 1보다 작을 때 갑니다. x제곱 절대값 x죠. 0과 1 사이니까 당연히 양수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왔고요. 0과 1 사이니까 x가 0과 1 사이면 1 빼면 음수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은 0. 똑같이 정리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는 0으로 정리가 되며 마찬가지 x의 값을 찾아냅시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30이에요. 루트 30이 얼마? 4루트이지요. 4루트 2가 됩니다. 됐죠? 만족하는 건 두 개입니다. 얼마? 6 플러스 4루트 2랑 6 마이너스 4루트 2로 정리가 돼. 괜찮니? 자, 보세요. 이렇게 정리된 x를 가지고 봤더니 x의 범위가 0과 1 사이야. 누가 봐도 0과 1 사이 아니죠? 0과 1 사이 맞나요? 해볼까? 루트 36. 그죠? 마이너스 루트 30입니다. 뺄 순 없지만 대충 알고 있어. 니 얼마? 6이었고 대충 얘는 얼마예요? 5점 얼마입니다. 맞아요. 루트 25보다 크고 루트 36보다 작은 5점 얼마? 6에서 5점 얼마 빼면 얼마 나와요? 0점 얼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0점 얼마인 건 확실해. 사이에 있는 거 맞죠? 오케이. 얘도 맞네. 요것도 두 번째 해가 됩니다. 맞니? 마지막 세 번째. x가 0보다 작다일 때 풀면 되겠습니다. x가 0보다 작아요. 얼마? x제곱 0보다 작아요.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8x. 또 음수죠? 그럼 너도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어서 얘는 0. 정리를 합시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으로 정리가 되며 얘는 만족하는 x값 바로 나오겠네. 인수분해 되잖아.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 되어서 x는 마이너스 2가 돼. 맞죠? 세 번째 답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찾으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방정식의 해를 찾으면 x는 2 플러스 2 루트 2 또는 x는 6 마이너스 4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2로 이 방정식의 근은 총 3개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요? 정수 빼고 나머지 애들도 좀 계산하세요. 이게 문제 답이잖아. 맞죠? 그래서 너희 둘이를 가지고 뭐 하랬니? 더하랬니? 빼랬니? 뭐 하라 했어요? 더하라고 했어요. 둘이 더합시다. 얼마가 되니? 8 마이너스 2 루트 2로 정리가 되고요. 우리 문제에서는 앞에 있는 계수를 각각 A와 B라고 하자. 그죠? A는 8, B는 마이너스 2가 되며 둘이를 더해주세요. 따라서 구하는 정답은 6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둘이 더했어. 그래서 8,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1루트 2. 요거? 문제에서 정수인 애 빼고 나머지 애들만 더하라 했으니까. 그지? 문제에서 요거 두 개만 더하라 했어. 맞죠? 그렇게 해서 A와 B의 값을 구해본 거예요. 이해되나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절대값 나온 게 방정식 나왔지? 뒤에 가면 뭐 배울까? 부등식 배울 거예요. 부등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함수에도 나와요.
잘 기억해놔야 돼. 절대값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곱근이 주어지고 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쓰이는지를 봐야 되고요. 뒤로 가서 나머지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67페이지의 상문제인 33번 갑니다. 할까요? 읽어볼게요. 2차식이 다음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은 오직 한 개뿐일 때 자연수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죠?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중근을 갖습니다. 줄 거 볼까요? 완전제곱식이 됩니다. 다시 완전제곱식이 됩니다. 줄 거 보세요. 완전제곱식이 됩니다. 자,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이 2차식을 는 0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이면 완전제곱식 또는 중근이 된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죠. 판별식 D를 구하라는 얘기야. D는 X의 개수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A를 찾아내래. 근데 이렇게 되도록 하는 실수 K가 몇 개? 오직 하나네. 맞죠? 이렇게 나오는 K는 오직 하나. 맞습니까?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K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K 값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 뭔 얘기예요? 이거 정리하면 K에 대해서 뭐가 나옵니까? K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죠. 맞지? 그 방정식이 뭐가 돼? 오직 하나라 나와야 돼. 맞습니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잘 보세요. 그럼 정리하자. 얼마냐? 9K의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 마이너스 4AK의 제곱 마이너스 4AK는 0이 됩니다. 됐죠? 할까요? 정리합니다. 잘 보세요. K제곱이 관련된 N은 9 마이너스 4A의 K제곱 다음 플러스 6K 마이너스 4AK니까 6 마이너스 4A로 K 했고요. 플러스 1은 0입니다. 됐니? 됐죠? 자, 이게 어떻게 된다고? K가 오직 하나다. 뭐라고? K가 오직 하나다. 뭐라고? 이 방정식이 뭘 가져야 돼? 중근을 갖습니다. 맞나요? 중근을 가지도록 해보자. 예, 4분의 D로 쓸게요.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정리가 되어서 0 돼야 돼. 맞니? 맞아요? 정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얘는 얼마? 4a제곱 마이너스 3이 6이 12a 플러스 3, 3은 9 마이너스 9 플러스 4a는 0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다시 한 번 더 4a제곱 마이너스 8a는 0까지 여러분들이 찾았어. 이해되죠? 자, a만 찾으면 게임 끝이야. 보세요. a는 얼마 나오겠어요? 0 또는 a는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맞습니까? a는 0 또는 2예요. 자, 의심스러워. 이게 맞는 건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되겠죠. a에 0 대입해봐. 해볼게요. a에 0 대입합니다. 0 대입하면 얘 얼마가 돼? 9k 제곱. 맞죠? 이거 확인 작업이야. 9k의 제곱. 또 a에 0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6k. 플러스 1은 0으로 정리되니 중근 가지는 거 맞죠? 맞죠? 다음 a에 2 대입해봐.
2D 2를 대입합니다. 얼마가 됐어요?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맞죠? 오, 그래서 A 값은 얼마 나옵니까? 0 또는 2. 맞니?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적으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려요. 틀려요. 아주 잘 풀고 정확하게 잘 풀었는데 틀려요. 왜 틀렸을까? 자, 틀린 이유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틀린 이유. 다 맞았어. 자, 보세요. 이렇게 적을게요. 첫 번째 이거고요. 두 번째가 또 있어. 무슨 얘기일까? 뭔 얘기예요? 첫 번째, 중근을 가지면 되는 거 맞잖아. 그치? 맞지? 두 번째, 잘 보세요. 두 번째 잘 보세요. 여기 있는 K는, 이 K는 상수인지 문자인지 구분해 보세요. 상수예요, 문자예요? K는 상수입니다, 상수. 맞죠? 즉,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이, 봐봐. 이 방정식이 2차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2차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미지수가 아니라 우리가 정리를 해서 보니까 K의 제곱으로 나왔던 거야. 맞죠? 이거는 미지수가 아니에요. 이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A가 2차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 줍시다. 얘가 2차가 아니도록 만들어 주자. 그럼 A가 얼마일 때? 4분의 9일 수도 있습니다. 맞니? 얘는 A가 4분의 9가 아닐 때 얘는 A가 4분의 9일 때예요. A가 4분의 9라고 한다면 대입해보자. 4분의 9라고 대입하면 얼마가 나왔어?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은 0으로 정리가 되므로 K는 3분의 1. 하나 나오죠? 맞습니까? 맞니? 그래서 지금 경우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첫 번째 경우가 K가 4분의 9가 아니다일 때는 2차인 형태로 중근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K가 만약에 A가 4분의 9면 1차인 형태로 가지면 그때는 K가 하나가 나오니까 이때 A도 선택을 해줘야 돼.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까지는 잘 찾았고 우리가 대답해서 같이 이끌어냈어. 얘를 놓칩니다. 알겠니? K제곱의 개수가 0일 때와 아닐 때로 구분을 해서 0이라고 한다면 1차인 형태로 K가 하나 나오고요. 얘가 만약에 0이 아니면 2차인 형태로 중근을 가지도록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해설이 이해됐어요? 상권이 됐어요? 현호 됐어요? 이해 안 된 줄 알았네. 그 자취부 던져서. 그래서 A 값은 총 3개가 나왔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연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라고 해야 돼? 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됐어요? 그래서 A는 2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풀어야 된다면 얘까지 얘기를 해줘야 된다. 알겠지요? 다음 뒤로 넘어갑니다. 자, 뒤로 가서는 70페이지에 51번 한번 봅시다. 지워도 돼요? (51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플러스 2x네.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이의 두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하자. 두근이 주어지면 뭐라고 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그죠? 그래서 두근의 합 한번 구해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6으로 정리가 되었어. 이제 얘를 가지고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 문제 보니까 알파 세제곱 플러스 3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6 분의 1
플러스 베타도 역시 마찬가지 형태로 베타 세제곱 플러스 3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6분의 1 얘를 계산하래. 누가 봐도 이거 뭐하는 형태겠어요? 이 형태를 찾아내야 되니까 이걸 알파 베타 구해서 대입할 수 있을까? 통분해서 정리할 수 있을까?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위에 있는 요 놈을 가지고 변형을 시켜줍시다. 이해되지?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근각계수의 관계 쓰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만 대입하는 형태도 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대입 한번 해볼까?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6은 0으로 정리 되었을 때 요 시계값을 찾는 거예요. 맞죠? 네가 0으로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 시계값을 찾을 때는 우리가 나누기 형태를 써서 바꿔주는 게 편리하다라고 했습니다. 해볼게요. 얘를 요걸로 나누어 줍니다. 보세요. 얘는 알파 세제곱 플러스 3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6 나누기 요놈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6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필요한 것은 알파 곱하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2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로 정리가 되어서 뺍시다. 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었죠. 3알파 마이너스 6에서 또 필요한 수는 플러스 1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5가 되어서 빼면은 알파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다시 이게 무슨 얘기냐? 알파 세제곱 플러스 3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6이라는 애는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6에 알파 플러스 1을 곱하고 뒤에 알파 마이너스 1이 더해져 있다는 얘기야. 맞니? 검산식으로 정리를 한 거죠. 이 값이 문제에서 0이라고 나와 있었으므로 0이니까 곱하면 없고 얘는 결국에 누구랑 똑같아? 알파 마이너스 1. 어딘 적었어? 마이너스 6 곱하기? 여기? 요 밑에 거? 1. 6인데. 오케이. 그럼 남는 거 얼마 남았어요? 알파 남았네. 그지? 알파예요. 그래서 여기 알파로 정리가 되었어. 다 됐네. 그럼 우리가 구하는 이 값은 결국에 뭐로 바뀌었다? 분모가 알파, 분자는 1. 맞죠? 다음 얘는요. 똑같아. 베타분의 1. 정리하면 알파, 베타 통분을 했고요. 분자, 분모에 각각 알파, 베타를 곱했으므로 곱분의 합. 다 됐네. 곱은 얼마? 마이너스 6, 합은 마이너스 2. 약분하면 3분의 1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렵지 않죠?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얘는 어려운 거 아니었고요. 다음 옆으로 가서 71페이지 56번 봅시다. 할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를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라. 자, 얘는 x제곱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4m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고요. 실근의 절대값이 같습니다. 그러면은 절대값 같으니까 알파 또는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부호가 반대니까 반대인 형태로 정리를 했어. 맞니? 다 됐죠? 2차 방정식과 두근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두근의 합 구하자. 하나, 둘의 합 얼마? 0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정리가 됩니다. 그죠? 얘 그대로 정리하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은 0으로 정리가 되며 따라서 구하는 m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로 나와요. 맞습니까?
다음 두 번째. 두근의 곱 하나 둘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고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m 플러스 2입니다. 맞아? 정리할게요. 알파 제곱은 4m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때 m에 각각 대입해보자. 첫 번째 m에다가 3 대입할까요? 3 대입합시다. m에 3 대입했어. 얼마 나왔어요? 4, 3, 12에서 2 빼면 10. 그리고 m에 마이너스 1 대입하자.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6입니다. 맞죠? 우리 문제 보세요. 알파. 우리 지금 뭐 하랬어? 상수 m 구하라고 했네? 맞죠? 근데 잘 봐. 이게 알파 제곱이었고, 여기도 알파 제곱이야. 말이 돼, 안 돼? 됩니다. 되는데 허근일 수도 있잖아. 맞지? 근데 우리 문제에서 무슨 근 가진다고요? 절대값이 다르고 부호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실근이에요. 맞죠? 실근이니까 이거 만족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m이 마이너스일 때는 만족이 안 되니까 m은 꽝. 맞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m은 얼마만 선택할 수 있다? 3만 나오게 됩니다. 맞니? 아래에 있는 형태를 풀면은 실근이 아니라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제외를 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음 뒤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73페이지에 68번 한번 봅시다. 68번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위에 점씨가 있습니다. 점씨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하자. AB는 8, CD는 3. 두 선분 AD, BD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기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보세요. 지금 형태는 이와 같은 형태의 반원입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4죠. 지름의 길이는 8, 반지름은 4인 반원이 되고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네. 여기는 C, 여기는 3. 그죠? 그리고 AD 그리고 BD가 두 근입니다. 맞죠? 자, 보세요. 여기 있는 한 근이 알파, 여기 있는 한 근이 베타라고 해서 얘가 알파 베타며 2차 방정식 구해주세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다 나와 있네? 다 됐네? 뭡니까? 알파 베타 합니다. 잘 보세요. 알파랑 베타의 합은 얼마? 8 찾았어. 맞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원의 성질이에요. 잘 보세요. 원 위의 점에서 원의 지름에 연결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도형입니까? 왜 직각삼각형이에요? 모양이 그래서? 왜 직각삼각형일까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 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맞아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180도의 반입니다. 맞죠? 맞아요? 180도의 반.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의 반입니다. 중심각이 180도니까 반이면 너는 뭐 90도. 따라서 여기가 직각이에요. 맞지? 직각삼각형이면 직각삼각형에서 어떤 게 성립되었습니까? 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기억났나? 나왔나? 나요? 하하, 안 나는 사람이 있어.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직각삼각형입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웠습니다. A, B, C라고 하고요.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길이는 H라고 하며 여기는 X, Y라고 하면 네 가지 형태를 배웠습니다. 갔다 오세요. 얘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얘. 또 B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얘. 또 H 제곱은 양쪽의 곱.
또 하나 둘의 곱은 하나 둘의 곱. 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3개 성립됩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빨간색으로 나왔던 부분이고요. 빨간색에서 뭐라고 했어요? 3의 제곱은 얘들의 곱이니까 알파 베타의 곱은 얼마? 9입니다. 다 됐죠? 따라서 구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인 형태로 정리가 되고요. x제곱의 개수가 1이니 곱할 거 없죠? 바로 정리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갔다 왔어? 다음 71입니다. 혹시 물 먹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물은 정수기 물 먹지 말고 생수 줄 테니까 생수 먹으면 돼. 알았지?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겠죠. 71입니다. 71. 2차 방정식의 근을 잘못 알고 풀어서 다음과 같은 근을 얻었습니다. 올바른 근을 알파 베타를 했을 때 제곱의 합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2a분의 마이너스 b인데 그냥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라 ac로 잘못 알고 풀어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2로 나왔습니다. 올바르게 해결하세요. 자, 지금 우리는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2라는 뜻이에요. 그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잘 보세요. 2a 그리고 b 플러스 하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또 하나는 2a분의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작아요? 당연히 얘가 더 작죠? 뺐으니까. 그래서 요 값이 얼마? 2라는 거고 요 값은 1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두 개를 가지고 근을 한번 합쳐봅시다. 합치면 얼마가 돼? 2a분의 b는 2개, 2b로 정리가 되며 1입니다. 맞니? 2로 약분을 냈고요. a분의 b가 1이다. 결국엔 뭡니까? a랑 b랑 같다. 이렇게 나왔죠. 됐어요? 다음 두 개를 곱해봅시다. 4a 제곱분의 합차의 곱이니까 제곱의 차. 앞에 거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되면 제곱근만 없어지며 너희 둘이를 곱하면 마이너스 2입니다. 맞니? b제곱은 빼질 거고요. 마마는 플러스가 되면 a로 약분을 해서 정리를 합시다. a로 약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 얼마가 되었어? 4a 제곱분의 약분하기 전에 그냥 적자 ac는 마이너스 2예요. a로 나눌 거고요. 양변의 분모에 있는 애를 곱하면 c는 마이너스 8a로 정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정리해보자. a는 b와 같다라고 나왔고요. c는 마이너스 8a로 나왔으며 원래 있던 방정식은 요 놈이야. 맞죠? 얼마? a x제곱 b가 뭐라고? b가 a랑 같대. 그럼 플러스 ax. 그리고 c가 뭐로 나왔다고? 마이너스 8a. 는 0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구하는 2차 방정식이에요. 맞죠? 이 2차 방정식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두근의 제곱의 합을 구하여라. 맞니? 두근의 제곱의 합을 구하래. 그렇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이거 전부 다 a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방정식 풀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은 0으로 정리가 됩니다. 맞니? 맞아요?
이거 바로 정리를 할 수는 없어. 근데 우리 문제는 인수분해해서 얘를 풀어라 또는 근해 공식으로 풀어라가 아닌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8로 정리가 되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찾으라고 했으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정리가 되어서 구하는 정답은 17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돼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왜 더하고 왜 곱했습니까? 잘 보세요. 두근이 나왔잖아. 맞지? 2차 방정식과 두근이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처럼 더하고 곱해본 거예요. 맞니? 다른 걸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먼저 했더니 답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여기까지가 얘는 뒤에 또 있네. 한 개 남았네. 76까지만 하고 쉬었다 나머지 거 할게요. 76번 봅시다. 요거 하고 쉬었다 할게요. 76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 알파와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4분의 1,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입니다. 잘 보세요. F의 3-4x라고 하는 이 방정식, 그죠?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또는 베타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이렇게 나오는 방정식의 두근인 알파, 베타의 합이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건 이제 f의 2x는 0의 두 근을 찾아주세요. 요걸 찾을 거예요. 합니다. 잘 보세요. 이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졌으며 합과 곱이 나타났습니다. 맞죠? 다시 합과 곱이 주어지면 얘를 이용해서 방정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의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으로 방정식이 만들어져. 맞습니까? 맞니? 너희 계수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a라는 수를 곱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봅니다. 이 방정식에 근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방정식 만들었어. 맞죠? 똑같은 놈이 돼야 돼. 맞습니까? 똑같은 놈이 돼야 돼. 맞지? 이렇게 말고도 정리를 할 수 있죠. A에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맞지? 얘를 가지고 한다면 맞죠? 지금 문제는 어느 거 쓰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얘랑 얘 중에서. 여기 더 쉬워요. 여기 더 쉽습니다. 왜냐면 뒤에서 얘들에 대해서 뭘 물었어요? 두근의 곱을 물었어. 요거의 두근의 곱을 물었어. 그래서 곱하기로 정리를 할 거니까 뭐 알파와 베타에 관련된 식으로 정리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식이 훨씬 더 풀기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살펴봅시다. 니랑 같은 애니까 좌변에 있는 f의 3-4x라는 것이 a의 x-알파, x-베타라고 합시다. 됐나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잘 봐.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f의 2x를 할 거야. 맞지? f의 2x. f의 3-4x가 아니라 얼마? f의 2x로 바꿀 거라고요. 이해돼? 여기도 x, 여기도 x니까 문자가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을 fx로 먼저 바꿀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를 뭐라고? fx는이라고 해서 먼저 바꿀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f의 2x를 찾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fx를 찾을 거야. 근데 문자가 똑같이 x로 있으니까 이거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형태로 먼저 바꾸겠습니다. fx가 아닌 ft를 먼저 찾을게요. 즉, 요 내용인 3-4x를 t로 바꾸자. 3-4x를 바로 저기 있는 2t로 바꿔서 정리를 해도 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냥 t로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괜찮니? 이해됐어요? 합니다. 뒤에서 우리가 합성함수라는 걸 배웁니다. 그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거고요. 요걸 정리를 해서 우리 x는 찾을 거야. 이 항에서 정리하면 x는 얼마가 돼요? 4분의. 맞죠? 자리 바꿔서 정리하니까 3-t입니다. 이해돼? 됐나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x에다가 요걸 넣으란 얘기야. 합니다. 잘 보세요. f의 t는 a의 x 대신에 얼마? 4분의 3-t를 넣을 거라고요. 4분의 3-t를 넣을 거라고요. x 자리 얼마? 4분의 3-t를 넣을 거라고요. 이렇게 정리가 됐어. 됐니? 됐니? t에 관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라고? f의 2x가 나와야 돼. t에 얼마 넣으라고? 여기 있는 t에다가 다시 얼마 넣으라고? 2x를 다시 넣으래. 맞니? t에다가 2x를 다시 넣습니다. 그럼 이제 t에 2x를 대입할 거예요. t에 2x를 대입을 합니다. 벌써 문제가 다 풀려 있어요. 왜냐? 우리 하다가 전원이 없어서 꺼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들은 전부 다 구경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보고 하면 됩니다. 자, x에다가 얼마를 넣었어요? 2x. x에다가 2x를 대입을 했고 이제 이 방정식을 풀 거야. 그래서 방정식을 풀기 때문에 얘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좀 더 풀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할 거고요. 문제는 x를 찾는 겁니다. x를 찾기 위해서 얘 4분의 2x니까 4분의 2x 즉 2분의 1x 양변에 2, 2인 4를 곱해서 정리를 합시다. 괜찮죠? 그럼 4를 곱할 거예요. 4를 곱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2를 곱하고 여기다가 2를 곱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2를 곱하면 4분의 3에 2분의 3 4분의 2x 즉 2분의 1x니까 x 여기 2를 곱하면 2알파 마찬가지죠. 2분의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베타는 0으로 정리가 되며 이때 나오는 x의 값을 찾자. 그죠? 얘가 0이 되도록 x의 값을 찾아라. 는 0이라고 해서 x를 찾으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분의 3 똑같죠?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2분의 3으로 정리가 되며 너희 둘이 근이 나왔어. 근이 나왔으니 이제 우리가 찾을 건 이 근을 이용해서 곱하라고 했고요. 둘이를 서로 곱했습니다. 그죠? 전개만 하면 되니까 전개해서 정리했고요. 따라서 알파 베타 저기 나온 값 마이너스 2죠. 알파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5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고 쉬는 시간 쉬었다가 다음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